축하해요.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도윤 씨와 새 여자친구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이쪽은 우리 친척들이야. 오말순 씨가 20살 어린 새 며느리 후보를 소개하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민지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도윤이가 복 터졌네. 그러게요.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네요. 친척들이 웃으며 떠들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혼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축하 잔치였죠. 지윤아, 너도 축하해줘야지. 오말순 씨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미소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몰랐죠. 지금 축하받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덕분인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42살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주부였죠. 아니, 이제는 전주부라고 해야 맞겠네요. 이혼 서류가 접수된 게 오늘 오후였거든요. 법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전 시어머니 오말순 씨였습니다. 지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무래도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었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야.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 너도 와야지.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 하잖아. 마지막 인사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정말 마지막 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녁 7시에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로 와. 3층 연회장이야. 그랜드 팰리스요. 서울 외곽에 있는 그 큰 웨딩홀 말이었나 봐요. 제법 유명한 곳이었죠. 결혼식장으로도 쓰고 돌잔치나 회가병 같은 행사도 많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럼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라니. 그럼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저는 사실 물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작은 법인의 대표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업체의 결제 시스템과 계약 관리를 맡고 있어요. 주로 집에서 일하다 보니 남들이 보기엔 무직처럼 보였나 봐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모든 계약서와 통장, 카드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 남편 최도윤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신용도 문제도 있었고 제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왜 굳이 웨딩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랜드 팰리스에 도착한 건 정확히 7시였어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이 반겨주더군요.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장 앞에서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느 행사에 참석하시나요? 최 씨 가족 모임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로얄홀로 안내해 드릴게요. 로얄홀이라니. 제법 큰 연회장인 모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둥근 테이블이 6개 정도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무대 쪽에는 큰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족 모임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전 시어머니 오말순 씨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황색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 지윤아. 왔구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그래. 여기 앉아. 제가 앉을 자리를 가리켜 주시더군요. 메인 테이블 한쪽 끝자리였어요. 전 남편 최도윤 씨도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어요. 고생했어. 도윤 씨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네. 저도 간단히 대답했죠. 뭐라고 더 말할 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더 이상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가족 모임이라고 했는데 친척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우리 도윤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축하 모임을 좀 크게 해보려고 했어. 새로운 시작이요. 이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왜 굳이 저까지 초대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전체부터 메인까지 제법 고급스러운 구성이었죠. 와인도 나왔고요. 건배합시다. 오말순 씨가 일어서서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도윤이의 새 출발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거든요. 이혼한 당사자인 제가 왜 여기서 축배를 들고 있는 건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최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될 것 같은데요. 다들 도윤 씨를 칭찬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도윤 씨가 언제부터 대표가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준비 단계였는데 디저트가 나올 즈음 오말순 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드디어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오늘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지훈이와도 좋은 관계로 정리가 된 날이거든요. 서로 좋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또 박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혼을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걸까요? 오말순 씨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도윤이가 더욱 크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슬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마지막 인사였으니까요. 그런데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오말순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윤아,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나간 후에 메인 테이블 주변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멀리 한강도 보이고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말순 씨가 제 팔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지윤아, 자리를 좀 옮기자.
어디로 가시는 건지 몰랐지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연회장 가장 앞쪽으로 저를 데려가시더군요. 무대 바로 앞자리였어요. 여기 앉아. 의자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연회장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연회장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아직 10명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친척분들과 도윤 씨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몇 명이었죠. 제가 앞자리에 앉으니까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따갑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뭔가 잘못된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 오말순 씨가 다시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또렷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됐네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 날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연회장 안이 고요해졌죠.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지훈이에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저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 며느리 시대가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모든 게 달라져야죠. 전 며느리 시대라는 표현이 묘했어요. 시대가 끝났다니. 그럼 이제 완전히 남이 됐다는 뜻인가 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건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예전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오말순 씨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번에는 도윤 씨가 일어났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윤 씨가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서니까 꽤 당당해 보였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사실 오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새 출발을 하는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도 제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키워온 곳이에요. 그랜드 팰리스를 도윤 씨가 키웠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윤 씨가 이 웨딩홀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갈 자신이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뼉을 쳤죠. 앞으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이 웨딩홀을 시작으로 해서 호텔 사업까지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호텔 사업이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도윤 씨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최도윤이 될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또 박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도윤 씨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으로 왔어요. 지윤아, 너도 새 출발 잘하길 바라. 네, 고생하셨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윤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도윤 씨 친구인 것 같았죠.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당분간은 쉬시겠네요. 네. 그런데 지윤 씨가 그동안 일 관련해서 도와주신 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다 정리되신 거죠?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일 관련해서 도와줬다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네. 아, 계약서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명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도윤 씨가 뭔가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그런 것들은 아직 정리 중이에요. 아,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요. 그 사람이 도윤 씨를 쳐다봤어요. 도윤 씨도 저를 보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도윤 씨가 직접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급해 보였죠. 글쎄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략적으로라도. 왜요?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윤 씨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군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 그래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오말순 씨가 다시 나서셨어요. 뭐, 그런 건 천천히 하면 되지. 급할 거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지윤아, 너 앞으로 어디서 살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 우리 집은 언제까지 있을 거야? 우리 집이라고 하시니까 이상했어요. 이제는 남의 집인데 2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때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면 되겠네. 네. 대화가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임이 끝나가는 것 같았죠. 저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작별 인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아까 도윤 씨가 급하게 물어본 것들이 신경 쓰였어요. 계약서나 명예 정리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지윤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오말순 씨가 다시 저를 붙잡으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후에 저희는 연회장 구석에 앉았어요. 도윤 씨도 함께였죠.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어요. 웨딩홀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 남아 있었고 멀리 고속도로에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저녁에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시작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미소도 짓지 않았고 특별한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냥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연회장 구석에 앉은 저희 옆으로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추가 주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받겠습니다. 오말순 씨가 밝게 웃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시켜볼까요? 어머님, 벌써 충분히 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나왔는데 더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아니야, 지윤아. 오늘 특별한 날인데 뭐가 아까워. 우리 행사니까 걱정 말고 즐기자. 도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자.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추가 메뉴판이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이 랍스터 요리 괜찮을 것 같은데. 오말순 씨가 메뉴를 가리키셨어요. 가격을 보니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와규 스테이크도 좋겠네. 도윤아, 너는 뭐가 좋겠어? 저는 뭐든 괜찮아요. 그럼 둘 다 시키자. 그리고 와인도 좀 더 좋은 걸로.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한 병에 30만 원 넘는 와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이 샴페인 어때요? 축하할 일도 있으니까.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랍스터에 스테이크, 그리고 샴페인까지 하면 벌써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너무 비싼 걸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지윤아, 걱정하지 마. 오늘은 우리가 다 처리할 거야. 우리가 다 처리한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처리했다는 말인가요? 곧 추가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랍스터는 정말 크더군요. 접시도 특별히 큰 걸로 나왔어요. 와규 스테이크도 마찬가지였죠. 샴페인 병을 따는 소리가 톡 하고 났어요. 웨이터가 능숙하게 잔에 따라주더군요. 정말 맛있겠다. 오말순 씨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음식이 다 맛있네요. 역시 유명한 곳이라 그런가 봐. 도윤 씨가 랍스터를 한 입 먹고 말했어요. 지윤아, 너도 많이 먹어. 네, 감사해요. 저도 조금씩 드셨어요. 정말 맛있었죠. 하지만 계속 가격이 신경 쓰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웨이터가 몇 번 더 왔어요. 디저트 추가로 주문하시겠어요? 네, 뭐가 있나요? 티라미수와 크렘브룰레가 인기가 좋습니다. 둘 다 주세요. 커피나 차도 드시겠어요? 커피로 주세요. 좋은 원두로요. 그렇게 계속 주문이 이어졌어요. 디저트에 커피까지 하면 또 10만 원 정도는 더 나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지윤아. 오늘 마지막인데 뭐가 아까워. 마지막이라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돈을 많이 써도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행사니까 걱정 말고 즐기라니까. 같은 말을 또 하시더군요. 우리 행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오말순 씨와 도윤 씨가 계속 추가 주문을 하는 모습을요. 와인 한 병이 다 떨어지자 또 다른 와인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비싼 걸로요.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온 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더 맛있겠네.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 와인이었어요. 제가 한 달 용돈보다 비쌌죠. 지윤아, 너도 좀 마셔봐. 정말 좋은 와인이야. 네, 조금만요. 잔에 조금만 따라서 마셨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그 가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어요. 2시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과일도 시켜볼까? 오말순 씨가 또 메뉴를 보시더군요. 이 과일 플래터 괜찮아 보이는데 계절 과일로 구성된다고 하네. 가격을 보니 8만 원이었어요. 과일에 8만 원이라니. 어머님,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지윤아. 과일도 먹어야지. 소화도 도와주고 좋잖아. 그래, 엄마. 시켜요. 도윤 씨도 동의했어요. 웨이터에게 과일 플래터까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말순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군요. 참, 그리고 포장도 좀 해달라고 해볼까? 포장이요? 응, 남은 음식들 말이야. 집에 가져가서 내일 먹으면 되잖아. 남은 음식이라고 해봤자 거의 다 드셨는데요. 랍스터 껍데기와 스테이크 뼈 정도밖에 없었어요. 포장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웨이터한테 물어보자. 웨이터를 불러서 포장을 요청했어요.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죄송하지만 포장할 만한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오말순 씨는 별로 실망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과일 플래터가 나왔어요. 정말 화려하게 담겨 있었죠. 딸기, 포도, 키위, 망고까지 다양한 과일들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
맛도 좋을 거예요. 실제로 맛있었어요. 하지만 8만 원짜리 맛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과일을 다 먹고 나니 정말로 식사가 끝난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 오말순 씨가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할까? 네. 저도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정말 긴 저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봉투에 들어 있었는데 두꺼워 보였어요. 계산서입니다. 오말순 씨가 봉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꺼내서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어머,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얼마나요? 도윤 씨가 물어봤어요. 3,200만 원이네. 3,200만 원이요. 한 번에 그런 돈을 식비로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좀 비싸긴 하네. 도윤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지윤아, 우리가 카드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었어요. 네, 카드 말이야. 우리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아, 그래요?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셨으면서 카드가 없다니요. 지윤아, 미안하지만 내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내일 돈 줄게.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3,200만 원을 제 카드로 계산하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제 카드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얼마나 돼? 500만 원 정도요. 아, 그럼 부족하겠네. 도윤아, 너는 어때? 저도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둘 다 카드가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 와서 카드를 안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웨이터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오고 있었고요. 지윤아, 어떻게 하지? 오말순 씨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마치 제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처럼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소도 짓지 않고 특별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웨이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계산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점점 불편해 보였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말순 씨가 웨이터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웨이터가 물러났지만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윤아, 정말 미안한데 방법이 없을까? 오말순 씨가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죠.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안 될까? 그래도 한도가 모자라요. 실제로 제 카드들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럼 현금은? 현금도 많이 없어요. 지갑에 있는 건 10만 원 정도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만 계산 문제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도윤아, 정말 카드 없어? 오말순 씨가 도윤 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네, 정말 없어요. 휴대폰으로 결제는 어때? 한도가 다 찼어요. 둘 다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참 곤란하네. 오말순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결제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 네. 죄송해요.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테이블 주변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말순 씨가 거듭 사과했어요. 매니저가 물러간 후에 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뭔가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지훈아. 오말순 씨가 저를 불렀어요. 네. 미안하지만 내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요? 응. 내 이름으로 된 계좌나 카드가 있잖아. 갑자기 제 이름으로 된 계좌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했어요. 제 개인 계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업 관련된 것들 말이야. 사업 관련된 계좌요. 그럼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계좌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건 제 개인 돈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쓰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 왜? 너 이름으로 된 거잖아. 이름은 제 이름이지만 용도가 정해진 돈이에요. 지훈아, 급한 상황이잖아. 도윤 씨도 나서서 말했어요. 나중에 다 갚을게.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안 돼요. 그 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오말순 씨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딱딱하게 구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칙이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오말순 씨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참 이상하네. 그동안은 그렇게 협조적이었는데. 협조적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 알잖아. 그동안 우리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잖아. 그동안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흐르자 매니저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직원 2명과 함께였죠.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오말순 씨가 당황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결제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말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그때 오말순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훈아, 너 이제 가. 네.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가라고. 이제 남이잖아. 이제 남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님, 가서 뭐해? 이제 우리 가족 일이 아니잖아. 도윤 씨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그래, 가는 게 좋겠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연회장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아까까지는 따뜻했던 공간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죠. 그럼 먼저 가겠어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응, 조심히 가. 오말순 씨가 대답했지만 저를 보지는 않으셨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아까까지 들렸던 음악 소리나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1층 로비에 내려와서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죠. 웨딩홀 입구에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어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웨딩홀을 다시 봤어요. 3층 연회장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아마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앉아 있을 거예요. 버스가 와서 탔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일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죠.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하루 종일 참고 있었던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어두웠지만 익숙한 공간이라 편안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산이 시작이네. 목소리가 집안에 작게 울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없었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마지막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중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저 그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오늘 일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결혼 초기의 일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도윤 씨가 웨딩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남편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윤아, 내가 실물을 좀 봐주면 안 될까? 도윤 씨가 처음 부탁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서류 정리하고 계약서 챙기고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어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도윤 씨는 신용도 문제가 있어서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했죠. 일단 내 이름으로 하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바꾼다고 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어요. 첫 번째 웨딩홀 계약을 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사인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죠. 한지훈이라는 서명을 하면서 떨렸던 기억이 나요. 월세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저였어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제 이름으로 받았죠. 대표자가 지훈 씨라서 모든 절차를 지훈 씨가 진행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도윤 씨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고생한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복잡했어요. 웨딩홀은 결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POS 시스템 업체와 계약할 때도 제가 갔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증금도 제가 냈죠. 사업자 등록 증상 대표자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결제 내역을 점검했어요. 오후에는 거래처 업체들과 정산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날 스케줄을 정리했죠. 거래처가 점점 늘어났어요. 음식업체, 플라워샵, 드레스업체, 사진업체까지 모든 곳과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지훈 씨, 이번 달 정산서입니다. 지훈 씨, 계약서 갱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업체 사람들은 모두 저를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었어요. 자동이체 시스템도 제가 구축했어요.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임대료, 전기료, 가스료, 인터넷 요금, 보험료까지 모든 자동이체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통장을 관리하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입금과 출금을 매일 확인하고 잔액을 체크했죠. 가끔 도윤 씨나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인출해서 드렸어요. 지훈아, 급한 돈이 좀 있어.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 네, 알겠어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드렸어요. 뭐에 쓰시는지 묻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웨딩홀이 2개, 3개로 늘어났어요. 각각의 웨딩홀마다 새로운 계약과 시스템이 필요했죠. 모든 절차를 제가 담당했어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새로운 대출, 새로운 거래처 발굴까지. 지훈이가 없으면 우리 일이 안 돌아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늘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새 웨딩홀 위치를 정하거나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원을 뽑을 때는 제 의견을 묻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실무만 보면 돼. 도윤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실무만.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모든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는데 실무만 본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 얘기가 나오면 저는 늘 듣기만 했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어. 내년에는 더 크게 확장해 볼까?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생각해 보자. 모두 도윤 씨나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차나 따라드리고 안주를 준비하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모든 권한이 제게 있다는 것을요. 계좌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저만 알고 있었고 카드의 결제 한도도 제가 설정했어요.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도 제가 협상했고 자동이체 설정도 제가 관리했죠. 10년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해뒀어요. 매출 현황, 지출 내역, 거래처 정보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놨죠. 그때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르네요. 그 1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오늘 웨딩홀에서 있었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이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라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 인사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3,200만 원이라는 계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 카드가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모습, 모든 게 우연일까요? 창밖을 보니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지훈이 연회장을 떠난 지 정확히 3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니저가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결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말순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아, 네. 이걸로 해주세요. 검은색 신용카드였어요.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드였죠.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렸죠. 삐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요. 매니저가 다시 시도했어요. 또 삐소리. 결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오말순 씨가 당황했어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카드는 한도가 높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니저가 3번째 시도를 했어요. 역시 실패였죠. 죄송합니다. 계속 거절되고 있어요. 오말순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다른 카드로 해보죠. 이번에는 도윤 씨가 나섰어요. 지갑에서 카드 2장을 꺼냈죠. 이걸로 나누어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첫 번째 카드를 넣었어요. 또 삐소리. 이것도 안 되네요. 2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이상하네요. 도윤 씨가 중얼거렸어요. 혹시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단말기로 해볼까요? 매니저가 직원을 불러서 다른 단말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새 단말기가 왔어요. 더 큰 기계였죠. 이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말순 씨 카드부터 다시 시도했어요. 역시 실패. 도윤 씨 카드들도 모두 거절됐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매니저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혹시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현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오말순 씨가 곤란해했어요. 그때 젊은 여성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도윤 씨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었고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도윤 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새로 사귀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아, 민지야.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래. 민지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어머, 그래요? 제 카드로 할까요? 정말 고마워. 민지 씨가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분홍색 카드였죠. 이걸로 해주세요. 매니저가 받아서 단말기에 넣었어요. 잠시 기다렸는데 또 삐소리가 났어요. 이것도 안 되네요. 네, 제 카드도요? 민지 씨가 놀랐어요. 네, 결제 승인이 안 됩니다.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요. 민지 씨가 다른 카드를 더 꺼냈어요. 2장이나 더 있었죠. 이것들로도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카드가 거절됐죠. 이제 연회장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누구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도윤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형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오말순 씨는 계속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카드가 있나 찾는 것 같았죠. 어머, 이 카드가 있었네. 새로운 카드를 발견했어요. 금색 카드였죠. 이걸로 해보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절. 이제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왜 모든 카드가 안 될까요? 민지 씨가 의문을 표했어요.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매니저에게 물어봤죠. 다른 손님들은 결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매니저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카드들에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형도 지금 카드를 안 가져왔대. 그래요? 네, 내일 아침에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이요? 매니저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영업 규정이 있어서요. 난처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때 오말순 씨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도윤아, 혹시 지훈이가? 네. 아니야,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런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지 씨가 궁금해했어요. 누구요? 지훈이가 누구예요? 아, 도윤이 전 부인이야. 아, 그래요? 그분이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오말순 씨 표정은 계속 어두워졌어요. 도윤 씨도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뭐가? 카드 결제를 막는 게요. 글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훈이가 그런 권한이 있나요?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민지 씨와 매니저에게 다 들렸죠.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매니저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도윤 씨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건가요? 민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시스템 관리자라면.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훈이 연회장을 떠난 지 정확히 3분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든 카드가 동시에 거절당한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아, 오말순 씨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일부러였구나. 그 말이 연회장에 작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았죠. 도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지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요. 매니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깨달음이 있었죠. 지훈이 정말로 마지막 인사만 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떠난 것도, 아무 말 없이 미소 짓지 않았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산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 씨에게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제 식자재 비용 결제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주방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뭐가요? 어제 납품된 식자재 비용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결제 오류가 났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 씨가 당황했어요. 식자재 비용은 늘 자동으로 처리됐거든요. 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 씨는 급하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죠.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해도 로그인이 안 됐어요. 오말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은행 계좌에 접속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오말순 씨도 급히 자신의 카드로 ATM에 가보셨어요. 하지만 역시 막혀 있었죠. 이상해. 어제까지만 해도 됐는데. 그때 도윤 씨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사장님, 직원 급여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웨딩홀 매니저였어요. 급여요? 네, 매월 25일에 나가는 급여가 안 나왔어요. 직원들이 다 문의하고 있어요. 직원이 20명 넘었거든요. 급여가 안 나왔다면 큰 문제였어요. 아,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보고 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계좌 접근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임대료 문제였어요. 최도윤 씨죠? 건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임대료가 연체됐는데요. 네,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동이체가 반려됐어요. 잔액 부족이라고 나오더군요. 임대료는 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잔액 부족이라니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 씨는 머리를 감추어요. 오후에는 더 많은 전화가 왔어요.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자동이체 설정이 해제된 것 같은데요. 모든 자동이체가 멈춰 있었어요. 전기료, 가스료,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공과금이 연체 상태였죠. 어떻게 된 거야? 오말순 씨가 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안 돼요. 지훈이한테 연락해 봤어? 아직이요. 빨리 해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도윤 씨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아,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 계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식자재 업체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번 주 납품을 중단해야겠어요. 왜요? 결제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 잠깐만요. 곧 해결할게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꽃집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훈 사장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지훈 사장님요? 네, 저희는 항상 지훈 사장님하고 직접 거래했거든요. 꽃집 사장은 지훈을 실제 사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훈 사장님이 안 계시면 저희도 납품하기 어려워요. 드레스 대여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 사장님하고만 계약되어 있어서요. 계약서상 거래처 대표가 지훈 사장님이에요. 모든 거래처가 지훈과 직접 계약되어 있었던 거죠.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급여는 언제 나와요? 저희 생활비가 있어서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요? 20명 넘는 직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약된 결혼식들이 취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취소하겠어요. 왜요? 음식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식자재 공급이 중단되니까 음식 준비가 어려워진 거죠. 꽃도 없고 드레스도 없으면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예비 부부들이 하나둘씩 취소를 요청했어요. 일주일 만에 예약의 절반이 취소됐어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급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해요? 다른 곳에 취업하겠어요. 웨딩홀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오말순 씨가 다시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지훈아, 어머니야.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연락 좀 해줘.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도윤 씨가 직접 지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죠. 1503호 한지훈 씨 계세요? 아, 그분 이사 나가셨어요. 언제요? 이번 주 초에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사업체만 왔다 갔어요. 지훈이 이미 이사를 간 거였어요. 도윤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오말순 씨에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이사 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바뀐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 진짜 중심이었구나. 오말순 씨가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모든 걸 지훈이가 관리했잖아. 그렇네요. 계좌도 계약도 거래처도 다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지훈이 그냥 실무만 담당한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요. 민지 씨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오빠,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도윤 씨도 막막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계약서가 지훈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계약서 상 당사자가 한지훈 씨라면 그분 동의 없이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연락해서 협의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죠. 법적 절차요? 계약 이전이나 권리 양도 같은 걸 요청하시는 거죠. 하지만 지훈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웨딩홀 운영이 완전히 멈췄어요. 예약도 없고 직원도 없고 거래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 달 만에 10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졌어요. 오말순 씨와 도윤 씨는 매일 지훈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지훈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오말순 씨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렇네요. 10년 동안 묵묵히 일해준 건데.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어요. 지훈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정산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건물 8층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문패에는 IB 시스템즈라고 적혀 있었죠. 오전 9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물류관리 시스템, 결제 솔루션 프로그램, 고객관리 시스템까지 새로 만든 법인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로 만든 회사였죠. 고객사는 벌써 15곳이 됐어요. 중소기업들의 물류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네, IB 시스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대표님. 김앤파트너스 김 대표입니다. 새로운 고객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스템 구축 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언제 시간 되실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일정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요즘 이런 상담 요청이 많아졌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샐러드를 사왔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오후 2시에 김 대표님이 오셨어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정중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네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시연해 드렸더니 만족해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저희 회사 규모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맞춤형으로 구축해 드릴 수 있어요. 계약이 성사됐어요. 한 달 작업으로 3천만 원 계약이었죠. 김 대표님이 나가신 후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요즘은 칼퇴근이 습관이 됐거든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밤늦게 일하지 않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해야 했거든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샀어요. 새 집은 마포구에 있는 투룸 아파트예요. 작지만 깨끗하고 조용해요. 제가 직접 선택한 첫 번째 집이었죠. 저녁을 해먹으면서 뉴스를 봤어요. 오늘도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 평범함이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 일상이었거든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개 있었어요. 아마 전 시댁에서 걸어온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밤 9시쯤 베란다에 나가서 공기를 쐈어요. 한강이 보이는 뷰였는데 밤에는 더 예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었거든요. 이제는 다르죠.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그게 어른의 삶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해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죠. 지훈 씨는 정말 단단해 보여요. 모임에서 만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 기분부터 챙겨요. 가끔 과거가 생각나기도 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한지훈이에요.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그냥 한지훈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젯밤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끝나는 거구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조용히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삶이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나갔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